아산 은봉복합문화센터 준공이 또 늦어질 전망입니다. 전 시공자의 협력업체들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아산시에 해결을 요구하는가 하면 소송까지 겹치면서 잔여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다가올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맞아 도심의 교통정체를 막기 위한 개선 방안을 살펴봅니다. 금강을 횡단하는 교량의 추가 설치 계획과 세종의사당을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고속도로 나들목 설치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천안 백석 대학생과 교직원들이 지역에서 생산한 잡곡으로 선물 상자를 만들어 소외계층에 전달했습니다. 훈훈한 농산물 전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아산 은봉복합문화센터 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8월 다시 시작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 준공될 예정이었는데 현재 전체 공정률은 5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내년 1월 준공은 물 건너간 상황인데 또다시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김장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시공사와 계약 해지로 공사가 중지됐던 은봉복합문화센터. 약 1년 3개월 만인 지난 8월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공사는 지난달 말이 돼서야 시작됐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시공자의 협력업체들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아산시에 해결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가설재 사용과 이동, 철거 등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여 공사가 늦어진 겁니다. 하지만 공사를 다시 시작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재공사의 공정률은 5%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는 해당 협력업체들이 잔여 공사를 막는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미지급 대금을 해결해달라는 요구에 사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 시공자가 제기한 공사계약 해지 무효 소송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에 시는 공사 지연 요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계획됐던 내년 1월 준공은 어렵게 됐다며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준공 시기를 예측할 수 없지만 법적 대응을 병행해 내년 상반기 안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사를 재개한 은봉복합문화센터. 결국 공사 민원과 소송 등 불안 요소가 발목을 잡으며 공사 지연이 현실화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다가올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맞아 도심의 교통정체를 막기 위한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종의사당 예정지와 인접한 금강을 횡단하는 교량의 추가 설치 계획을 비롯해 전국에서 세종의사당을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고속도로 나들목 설치 가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세종시 신도시 안엔 금강을 횡단하는 교량이 연내 개통을 앞둔 외곽순환도로 금빛노을교까지 모두 6개가 있습니다. 이 중 왕복 4차로인 햇무리교와 금남교는 벌써부터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가 이어지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에 맞춰 차로 확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 계획에 없던 금강 횡단 교량의 추가 설치가 예고됐습니다. 현재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교량 설치를 위한 연구 용역비 1억 원이 반영된 겁니다. 교량 신설 예산이 국비 예산에 반영된 건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세종의사당이랑 국가시설 설치로 교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보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관건은 금남교와 아란창교 사이에 1개 혹은 2개의 교량이 설치될지, 설치된다면 어느 지점에 설치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신도시 첫 고속도로 나들목 설치 여부도 주목됩니다. 바로 한솔동 인근을 지나는 서산 영덕고속도로의 연결을 추진 중인 가라마이시로 지난 2020년 타당성 조사에선 비용 대비 편익, 즉 BC가 0.54에 그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그 사이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되는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했고 지난 6월 나온 결과를 토대로 도로공사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로공사와 그 가라마이시 설치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계속 타진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라마이 씨가 설치되더라도 나성동에 있는 동락정 등 문화재가 가로막고 있어 이번에 유지가 결정된 국지도 96호선으로 바로 연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겨울을 맞아 곳곳에서 김장 나눔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조금은 다른 선물을 준비한 곳도 있습니다. 천안 백석대 학생과 교직원들이 지역에서 생산한 잡곡으로 선물 상자를 만들어 겨울나기에 걱정이 큰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대학교 생활관, 상자 안에 콩과 보리, 수수 등 잡곡을 담느라 분주합니다. 본격적인 추위를 앞두고 소외계층 400가구에 전달할 예정인데 이 대학 학생과 직원 100여 명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저희의 손길이 조그마한 온기를 부여해서 따뜻하게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조금 더 풍성한 연말이 맞이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유학생들의 마음을 담은 편지도 함께 넣었습니다. 백석대와 백석문화대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이맘때마다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는 김장 대신 식료품과 생필품 상자를 전달했는데 올해는 천안에서 생산한 잡곡으로 채웠습니다.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택해가지고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농민들을 조금이나마 또 위로하고 지역 상권이 조금이나마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행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나기가 걱정인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하천변에 공중 화장실을 비롯한 편익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이 마련한 이날 토론은 충남도와 도의회,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전 충남연구원 권영현 수석연구위원은 하천변 화장실은 시도 간의 격차가 크고 천안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라며 관련 법규상의 규제로 설치가 어렵지만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수능 이후 수험생들의 유해 환경 접근을 막기 위해 생활지도를 강화합니다. 교육청은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하고 세부 실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야 공원과 PC방, 노래방 등 청소년들의 주요 활동 지역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방 의원들의 외유성 국외 출장 논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의원들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천안시의회 소속 공무원 5명이 2천만 원을 들여 국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관광지 일색인데다 절차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엉터리 국외 출장 실태를 송용환 기자가 고발합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5월 의회 사무국 공무원들을 상대로 공무 국외 출장 신청을 받았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은 서류 심사를 통해 7박 9일 동안 프랑스와 스위스를 다녀오겠다던 공무원 5명을 선정했습니다. 5명 중 2명은 의회 소속, 나머지 3명은 천안시청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이 다녀온 곳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등이었습니다. 선정된 결과와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사실은 까먹고 있었어요. 외지 기간이라는 거. 그래서 외지 기간이라는 게 공문이 와서 저희가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봤더니 그 기간이랑 중첩되더라고요. 그래서 변경을 했습니다. 임의로 바꾼 출장 국가와 일정으로 받은 출장 심사. 심사위원회도 규정을 위반하고 졸속으로 구성했습니다. 천안시의 사무국 공무 국외 출장 규정에 따르면 심사위원은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 공무원이나 공무 국외 출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 중 퇴직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는 없었고 출장자들과 같은 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인 전문위원들로만 채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들은 매년 나가기 때문에 과장급들은 매년 나가잖아요. 대면 심사가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서면으로 진행된 심사 결과는 전원 찬성이었고 회의록도 없습니다. 연수 일정은 어땠을까?
성당이나 궁전 등 관광지 일색으로 공무 국외 출장이 아닌 여행 상품에 가깝습니다. 유일한 기관 방문지인 프랑크푸르트 시청사도 현지 공무원을 만나는 등의 공식 일정은 없었고 청사를 둘러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의 피로도라든가 사기 진작을 이렇게 공적 행위를 빙자한 사적 행위를 시행하는 것이 맞느냐. 지속적으로 비난을 받으면서 그때그때 이렇게 잉병변식으로 답변을 하고 대응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과 지방정부가 점점 멀어지는 괴리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이번 국외 출장에는 1인당 400만 원씩 모두 2천만 원의 세금이 쓰였습니다. 인사권 독립으로 권한이 대폭 커진 지방의회. 행정부에 대한 견제도 중요하지만 내부 감시 기능부터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장미마을의 첫 유흥주점이 철거된 지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장미마을 골목은 양성평등거리로 변했고 청년과 여성을 위한 공간도 조성되면서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장미마을 내 업소의 불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불이 꺼질 줄 몰랐던 아산 지역 집창촌 장미마을. 장미마을 폐쇄를 선언한 아산시는 2017년 첫 유흥주점 철거를 시작으로 1년 6개월 만에 업소 11동을 철거했습니다. 이후 도시재생 사업인 아산 장미마을 로즈 프로젝트를 통해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갈 만한 골목은 폭 15m의 양성평등거리로 탈바꿈됐고 모텔은 청년 취창업 지원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들의 활동을 돕는 여성 커뮤니티 센터 나온도 문을 열면서 침침했던 거리의 분위기는 확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남아있는 유흥주점에 다시 네온 사인이 켜집니다. 안에서는 영업을 준비하는 종업원들의 모습도 포착됩니다. 주변을 지나가자 호객 행위도 서슴없이 이루어집니다. 술 먹고 노래하고 연애하고. 이틀 동안 현장을 둘러본 결과 유흥업소 6곳은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22곳에 달했던 업소는 도로 확장 등으로 철거되면서 이듬해 9곳으로 절반 넘게 줄었지만 그 이후 업소 폐쇄는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 개선과 더불어 청년 여성 공간 조성을 통해 장미마을의 기능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 업소의 잦은 폐업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양성평등거리에 조성되는 광장에 포함되는 업소의 철거 협의조차 업주가 응하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시는 토지수용위원회에 광장 조성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해 강제 수용 절차를 통해 업소 2곳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만 나머지 운영되고 있는 업소의 경우에는 강제 수용을 할 수 없어 업주가 버티면 어쩔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장미마을 폐쇄에 나선 지 어느덧 6년. 아직도 완전한 장미마을의 기능 전환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보행교가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둘레 길이가 1,446m에 이르는 세종 이응다리입니다. 금강을 가로지르는 이응다리의 매력은 밤이 되면 도시 경관을 비추는 아름다운 야경인데요. 이곳에선 다음 달 2일부터 이번 겨울을 빛으로 따뜻하게 물들일 세종 빛축제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강을 횡단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보행교로 꼽히는 세종시 이응다리입니다. 1,446m에 이르는 이 공간의 매력은 특히 밤에 더 도드라집니다. 도시 경관을 비추는 금강의 야경과 어우러져 찬란한 빛을 발산하는 공간의 가치를 인정받아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금강변 정취를 아름다운 빛으로 오롯이 즐길 수 있는 2023 세종 빛축제가 열립니다.
다양한 빛 퍼포먼스를 엿볼 수 있는 이번 세종 빛축제는 오는 12월 2일부터 한 달간 이곳 이응다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축제에선 새로운 야간 문화 콘텐츠로서 빛과 댄스가 조화를 이룬 LED 미디어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특히 훈민정음과 세종시의 미래를 주제로 LED 조명이 시청 건물 외벽에 형상화된 미디어 파사드와 이응다리의 레이저쇼도 놓쳐선 안 될 볼거리입니다. 이 밖에도 빛과 그림자의 조화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시각화한 빛 조형물들이 이응다리 곳곳에서 눈길을 끌 예정입니다. 이응다리를 활성화시키고 홍보하는 데 좀 큰 역할이 좀 될 수 있다고 지금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홍보라든가 SNS라든가 다방면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좀 잡아서 일단은 큰 틀에서는 겨울 축제로서 세종시를 알리는 겨울의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빛축제로다가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가면서 향후에도 이걸 발전시킬 계획이라는. 올해 처음 열리는 세종 빛축제가 야간 경관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우리 지역 정보와 소식 이어갑니다.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되면서 화목보일러 사용도 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충남도 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만 253건에 달하는 만큼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쓰러진 연통과 함께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연통 과열로 주변 가연물에 불이 붙으면서 보일러실 전체가 타버렸습니다. 다행히 화재가 신속하게 진압되면서 큰 불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새벽 시간대 발생한 화재로 하마터면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주택을 집어삼킵니다. 화목보일러 연통이 과열되면서 불이 나 4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최근 5년간 충남 도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모두 252건, 사망자 3명 등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재산 피해도 24억 원에 달합니다. 겨울철 화목보일러 사용이 늘면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 10건 중 7건 이상이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연통 과열이나 불티로 인한 화재를 막으려면 땔감 등 쉽게 불이 붙을 만한 가연물은 보일러와 2m 이상 떨어진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연료 투입구를 개방하지 말고 타고 남은 재는 불씨가 완전히 꺼졌을 때 치워야 합니다. 주기적인 연통 청소는 필수입니다. 그 연소실 또는 그 연통 안에 타르나 기타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이렇게 청소하시고 그 타고 남은 그 재를 가연물 그 주변에 방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울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도록 화목보일러실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간이 스프링클러나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겨울철 화재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K리그2 천안시티FC가 올 시즌 마지막 경기인 FC 안양과의 원정 경기에서 1대2로 패했습니다. 전반 6분과 17분 안양에 연달아 2골을 내준 천안은 후반 27분 못다의 추격골이 나왔지만 경기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천안은 승점 25점으로 안산과 동점을 이뤘지만 다득점에서 밀려 리그 최하위인 13위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세종 남부경찰서가 내년 1월부터 법률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서는 대전지방변호사회 세종지회 변호사 3명이 참여해 경찰서를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형사상 법률뿐만 아니라 민사, 행정, 가사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정식 운영에 앞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연말까지 2달 동안 통합민원실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다음 달부터 온양 온천시장 공영 주차타워에 무인 정산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현금과 종이 주차권을 사용한 주차요금 결제가 불가능하게 되며 신용카드와 마그네틱 주차권을 통해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차타워를 운영하고 있는 아산시설관리공단은 정산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안내 직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제 성인병 예비 진단을 받아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운동할래요, 약 먹을래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맞는 걸 찾다가 이제 동호회에 들어와서 이제 한 1년을 열심히 하니까 모든 이 수치가 정상으로 딱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도 무슨 운동하셨길래 이렇게 수치가 좋아졌냐, 아주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본 자세 배우는 것부터도 재밌었고. 처음에 모래 처음 밟았을 때도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고, 그리고 삿바 잡는 것도 재밌었고, 시합 해봤던 것도 재밌었어요. 저희가 제일 잘하고 있는 부분 하나가 저희 고등학교 선수들이 1대1 맨투맨으로 이제 직접 지도를 해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실력들이 향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저희도 근데 저희 기술을 막 할 때는 자기가 또 가르침 받는 거랑 가르치는 거랑 또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르치면서 또 자기의 단점을 찾아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씨름판이 생각보다 좁거든요. 그래가지고 동호인 분들이 이제 관심도 많이 가져주면서 씨름판이 더 커지면은 저희도 이제 인기도 막 받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 구매를 통해 농민들을 돕고 또 구매한 제품을 나눠 소외계층까지 도울 수 있던 훈훈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고물가, 고금리가 겹쳐 팍팍해진 살림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든 요즘, 이처럼 따뜻한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길 바라며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